매일 드시는 계란 한 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세포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계란을 드시지만 먹는 방법 하나 때문에 오히려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 노후 건강 강의가 끝난 뒤 한 어르신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67세 이현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선생님, 계란이 기억력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2개씩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일이었다고 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하고 달려왔는데 순간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한참을 바라보고만 계셨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머뭇거리시던 어르신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니겠죠? 뇌 영양제라도 먹어봐야 할까요? 건강해지려고 챙겨 드신 건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니 문제는 계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계란을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같은 계란 한 알인데 어떤 분은 기억력이 좋아지고 어떤 분은 오히려 머리가 더 흐려집니다. 그 차이는 단순합니다. 계란을 언제 먹느냐, 어떻게 익히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계란 섭취의 3가지 실수와 같은 계란으로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비싼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매일 식탁에서 드시는 계란 한 알로 기억력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 이건 꼭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계란으로 치매 걱정을 줄이고 기억력 관리를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셨다면 댓글에 계란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다짐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기억력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구나 주변에서 기억력이 걱정된다고 하시거나 치매 예방 때문에 뇌 영양제를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지금 카톡으로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었고 경도인지 장애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생활 습관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깜빡임으로 시작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왜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자주 가던 길에서 순간 방향이 헷갈립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기억의 연결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기도 하고 뇌 건강보조제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 쓰면서도 머리가 맑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분 문제 아니라 도착 문제입니다. 영양제는 위에서 분해되고 간을 거치고 혈액을 타고 가는 동안 뇌에 도착하기 전에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다릅니다. 음식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흡수되면서 몸 안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 기능과 기억력 관련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계란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보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드십니다. 계란을 완전히 푹 익혀 먹거나 아무 때나 식사 중에 먹거나 기름에 강하게 익혀 드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 계란에 들어있는 중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반복하고 있는 계란 섭취의 3가지 실수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알아도 같은 계란이라도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는 계란을 지나치게 강하게 익혀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기름이 뇌에 좋다더라. 맞습니다. 들기름 자체는 나쁜 재료가 아닙니다. 들기름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과 뇌 건강과 관련된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어 예전부터 어르신들 식탁에서도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들기름이 몸에 좋다고 해서 팬에 들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계란을 바삭하게 부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속이 불편할까봐 노른자가 완전히 퍽퍽해질 때까지 오래 삶아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과 콜린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지나치게 높은 열에서 오래 조리하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재료도 조리 방식이 강하면 장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계란을 아무 때나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에 계란을 간식처럼 드십니다. 하지만 밤 동안 우리 몸은 기억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여러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뇌가 새로운 영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면 뇌세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에 먹으면 이미 소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 흡수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란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활용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계란을 혼자만 먹는 습관입니다. 음식은 조합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 같은 성분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섭취할 때 몸에서 활용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그냥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다른 식재료와 함께 드시는 식사가 몸에는 조금 더 균형 잡힌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같은 계란 하나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알고 드시는 것과 모르고 드시는 것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아침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67세 이현수 어르신도 이 방법을 한번 실천하시고 3주 뒤 강의장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 아침에 머리가 맑은 느낌이 듭니다. 마치 안개가 걷힌 것처럼요. 그러면서 웃으시며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오래 연락 안 하던 친구 전화번호가 갑자기 떠올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한 번으로 생기기보다 매일의 식사 리듬이 바뀌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비싼 음식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식탁의 방식입니다. 이제부터 같은 계란 한 알로 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 실수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들기름에 계란을 강하게 구워 먹거나 노른자가 퍽퍽해질 때까지 오래 삶아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계란을 아무 때나 먹는 습관이었고, 세 번째는 계란을 혼자만 먹는 식사 방식이었습니다. 이 3가지만 조금 바꾸셔도 같은 계란이라도 몸에서 활용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계란은 너무 강하게 익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는 콜린과 레시틴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뇌에서 기억과 학습에 관여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을 형성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물질로 뇌의 건강 연구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이런 영양소들은 기억력과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지나치게 오래 익히면 이런 성분들이 몸에서 활용되는 과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노른자가 퍽퍽해질 정도로 오랫동안 높은 온도에서 익히게 되면 영양소의 구조가 일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실 때는 노른자가 완전히 단단해질 때까지 익히기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남아있는 상태가 좋습니다. 삶은 계란이라면 끓는 물에 약 6분에서 7분 정도 프라이로 드신다면 센 불보다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란에 들어있는 영양을 몸에서 비교적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기름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들기름 자체는 매우 좋은 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혈관 건강과 관련된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액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영양 흐름과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뇌는 약 60% 이상이 지방으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지방은 뇌 세포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과 기억력 연구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한 기름입니다. 팬에서 높은 온도로 오래 가열하면 오히려 영양 성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사용할 때는 계란을 구울 때 팬에 많이 넣기보다는 계란을 익힌 뒤 마지막에 한두 방울 정도 살짝 곁들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반숙 계란을 접시에 담은 뒤 들기름을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란의 영양과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을 비교적 온전히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란을 익히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그 한 끼 식사가 장기적으로는 뇌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치매 예방도 이런 작은 식탁 습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계란을 먹는 시간입니다. 계란은 가능하면 아침 식탁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낮 동안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뇌는 밤새 에너지를 사용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적절한 영양이 들어오면 뇌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는 뇌가 에너지를 천천히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오전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양학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포함된 경우 오전 시간 동안 집중력과 기억력 검사 점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혈당의 안정성입니다. 아침에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면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 흐름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처럼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는 음식은 에너지가 비교적 천천히 사용되기 때문에 오전 시간 동안 뇌가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 계란 한 알을 추가하는 식사 습관이 생각보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계란은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계란만 간단히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채소를 함께 곁들이는 식사가 몸에는 훨씬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이런 채소에는 엽산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고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과정이 조금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 뇌세포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채소를 함께 드시는 식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식이섬유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 식후 몸의 반응이 급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에 채소를 곁들이는 식사는 몸에는 더 균형 잡힌 방식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뇌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기름을 조금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들기름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혈관 건강과 관련된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액순환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영양 흐름과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탁에서 반숙 계란 한 알 가볍게 데친 시금치나 브로콜리, 그리고 채소의 들기름을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 곁들인 식사, 이 정도만 되어도 생각보다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계란은 단백질을 공급하고 채소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를 보충하고 들기름은 식물성 지방을 더해주는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식사 습관 하나가 몸에서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보약을 찾기보다 매일 반복되는 식탁을 조금만 바꾸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강연을 할 때 어르신들께서 꼭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계란은 하루에 몇 개 정도 먹는 게 좋습니까? 많은 분들이 계란이 몸에 좋다고 들으면 하루에 2개, 3개씩 드셔야 하는지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 한 알에는 약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비타민 B군과 미네랄 등 여러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 계란 한 알 정도만 추가해도 생각보다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식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하루 계란 한 알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식사 습관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계란은 어떤 것을 사야 좋습니까? 요즘 마트에 가보면 계란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계란이 좋은지 헷갈려 하십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계란 껍데기에 적혀 있는 난각 번호입니다. 계란 껍데기를 자세히 보시면 숫자가 하나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닭이 어떤 환경에서 사육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보통 1번부터 4번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1번, 계란은 닭이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사 사육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입니다. 2번, 계란은 닭이 닭장 안에서 사육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입니다. 3번, 계란은 일반적인 축사 환경에서 사육된 경우가 많고 4번, 계란은 좁은 닭장에서 사육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숫자는 계란의 영양 성분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닭이 자란 환경을 알려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번이나 2번 계란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비교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 환경에서 자란 닭이 낳은 계란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계란을 고르실 때 껍데기에 적힌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선택해 보세요. 또 한 가지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노른자 색이 진하면 더 좋은 계란인가요? 사실 노른자 색은 닭이 먹은 사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색깔보다는 신선도와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좋은 정보네. 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생활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을 할 때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머리로 아는 건강은 몸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실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67세 이현수 어르신도 바로 이 방법으로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침 식사에 계란 하나를 드시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반숙으로 익혀서 너무 퍽퍽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처럼 가볍게 데친 채소를 작은 접시에 곁들이면 됩니다.
세 번째는 들기름을 조금 곁들이는 것입니다. 채소 위에 작은 숟가락으로 들기름을 살짝 떨어뜨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란의 단백질, 채소의 항산화, 성분 들기름에 건강한 지방,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오는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이현수 어르신도 이렇게 아침 식탁을 조금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계란 한 알 채소 조금 그리고 들기름을 살짝 곁들인 식사 처음에는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식습관이 몇 주, 몇 달 반복되면서 몸에서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 식탁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서 계란을 드실 때 오늘 이야기했던 익히는 방법, 먹는 시간, 함께 먹는 음식, 이 세 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몇 년 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이건 꼭 기억해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부모님이나 지인 가운데 요즘 기억력이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쉽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